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가 아니라 멍청한 게 쟤는 아니잖아. 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정현미입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는 개발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발에 대해서 아는 게 GDSC 1년을 해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주제를 뭘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미친 짓들, 두 번째는 뭐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실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상식 바로잡기 뭐 이런 식으로 주제를 고르려고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미친 짓들은 너무 궁금하시면 따로 겐톡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두 번째는 제가 생공생인데도 아직까지 실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도 조금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저희 3년 동안 코로나 얘기 질리도록 들었잖아요. 근데 또 코로나 얘기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 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정하게 된 계기가, 제가 책상을 봤는데 시험 기간에 빌려두고 안 읽었던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공학술부에 있는데 생공학술부에서도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그러니까 뇌 관련해서 학술지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빌렸는데 아직까지 안 읽었던 게 생각나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하고 제가 좋아하는 주제이기도 해서 이거를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GDSC가 그래도 개발 동아리니까 컴퓨터랑 뇌랑 조금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뇌는 반도체 같은 전자 제품이 전혀 없는데 뇌의 기능은 컴퓨터 기능과 매우 비슷해요. 뇌는 사고를 하고 컴퓨터는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뇌의 기능을 단순하게 서술하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뇌 안에서 분석, 평가하고 결과를 낸다는 점에서 컴퓨터랑 유사해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분되어 있는 컴퓨터와 달리 뇌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컴퓨터는 물론 논리회로는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AND와 OR의 논리라고 배웠어서, 그러니까 AND와 OR의 논리에 따라 정보를 처리한다면 뇌는 그거랑 다르게 almost의 논리에 따라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랑 컴퓨터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컴퓨터처럼 엄청나게 똑똑한데 가끔 엉뚱한 사고를 하는 뇌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몇 개 좀 알아볼 거예요. 다들 본인이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하면서 공감하면서 이 발표를 그냥 가볍게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뇌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소제목을 까마귀 날다 배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다들 징크스가 있거나 혹은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따른다 뭐 이런 미신을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징크스는 있는데, 제 징크스는 제가 만약에 원하는 일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 합격한다든지 이런 거를, 뭐 어디 대학에 합격하고 싶다 이런 거를 온 동네 막내 소문을 내고 다니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제 징크스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징크스로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온 동네 막내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랑 제가 대학을 붙는 거랑은 사실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냥 뭐 제가 공부를 좀 더 안 했다는 게 좀 더 연관성이 있을 뿐이지, 사실 그거는 정말 아무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거를 관련지어서 이야기를 하죠. 솔직히 네잎클로버를 찾으면 행운이 온다 이런 것도,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과 행운이 오는 거는 연관성이 아예 없는데 이런 걸 묶어서 미신으로 만들어버리죠. 이런 거를 아포페니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실수로 팬티를 뒤집어 입었는데 그날 복권에 당첨되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복권을 사는 날마다 팬티를 일부러 뒤집어 입을 거예요.
안 그럴 것 같겠지만 여기 있는 99%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지하는 세상은 뇌가 받은 정보를 모두 처리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감각을 통해서 신호가 전달이 돼서 뇌에서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처리하는 것이죠.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작용하여 주위 세상을 감지하고 인식하게 되지만 여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정보 중에 일부만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일부만 필요한 정보이며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 정보들을 처리해야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지름길을 사용하는데 이 중에 하나가 패턴을 인식하고 그 패턴에 중점을 두는 것이에요. 아까 말했던 아포페니아 같이 말이죠. 그래서 뇌는 무계획적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반사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패턴을 좋아하고 무계획성을 혐오하는 뇌 때문에 사람들은 극단적인 결론을 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달에 갔는 게 사실은 그게 진짜가 아니라 뭐 TV에 나오는 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나 뭐 달에는 토끼가 살 거다. 여기 그림에서처럼 달에는 토끼가 산다면 그 토끼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도 살 거야. 솔직히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치만 이거는 다 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고 지금 코로나가 엄청나게 판을 치는 판국에도 사람들은 뭐 코로나는 사기고 백신은 독약이다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다 우리 뇌가 무계획성을 싫어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밥배 따로 디저트배 따로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 배가 부르면 먹는 것을 멈추잖아요. 근데 이것도 뇌에서 신호를 보내면은 밥 먹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서 위에 음식이 채워지면 위는 팽창하게 되고 위신경은 식욕을 억제하고 그만 먹으라는 신호를 뇌에 보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다이어트 효소 제품이나 다이어트 밀크쉐이크 같은 제품이에요. 적게 먹어도 위를 그러니까 팽창시켜서 뇌를 속이는 거죠. 만약에 이 루트만이 배부르다고 느끼는 부분이라면 아마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식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거보다 더 복잡한 루트로 진행이 됩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식욕을 억제하고 위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식욕을 증가시켜요. 만약에 우리 몸에 축적된 지방이 많다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해서 식욕을 억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저는 몸에 지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먹지 않아야 하는 적이 많을 텐데 제가 진짜 좀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뇌는 렙틴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적게 먹는 거는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식욕을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심오한 프로세스도 존재를 해요. 근데 뇌는 그러니까 렙틴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도 그 상태에 아주 빨리 익숙해지고 특정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뇌는 이를 쉽게 무시해버려요. 처음에는 발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떨리는 일이라도 계속 뭐 매일같이 발표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밥을 그만큼 먹었으면서 디저트 배는 왜 따로 있을까요? 이것도 오늘 저가 말한 뇌랑 관련이 있어요. 고칼로리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뇌의 식욕 중추가 자극을 받으면서 먹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키고 이어서 보상 중추가 신호를 보내며 위가 가득 차 있어도 자동으로 디저트 배를 더 늘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거를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진짜 실제로 실험을 한 건데 이게 디저트 보기 전에 위예요. 이게 디저트 보기 전에 위인데 위에 하얀색으로 된 게 빈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밥을 이미 먹은 상태여서 위가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근데 디저트를 본 후에는 흰색 공간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 보이죠. 그래서 디저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고칼로리 음식인 걸 아니까 자동으로 뇌에서 디저트 공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래서 밥배 따로 디저트배 따로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디저트를 보기 전에는
위가 팽창돼 있었는데 디저트를 본 후에는 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이 해답은 아직 찾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동굴에서 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굴에서 살 때 동물의 침입을 받거나 이렇게 되면은 밥을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을 보면은 무조건 먹어서 배를 채우는 게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본능이라고 하죠. 본능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와서도 우리는 그 본능을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디저트 자체가 고칼로리의 음식이고 뭐 초코 브라우니 이런 거 브라우니 뭐 치즈 케이크 이런 거 생각해보면 엄청 고열량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어치워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적들에게 위협받기 전에 이미 내 배에다가 넣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직도 본능으로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뇌가 담당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BTI 얘기를 제가 MBTI 과몰입러로서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뇌에서도 MBTI를 결정한다는 거를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MBTI는 솔직히 MZ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해요. 8가지 성격 요소들에 따라 16가지 성격 유형을 나타내는 MBTI는 MBTI 유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어 많은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끌고 있죠. 물론 사람 성격은 사람마다 다양해서 한 가지로 특정 짓기 어렵습니다. 근데 복잡한 유전 정보에는 염기 서열이 있는데 이 염기 서열은 A, T, G, C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유전 정보도 A, T, G, C 4가지로 구성되어 있듯이 이 성격 특성 요소들도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태도나 행동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 뇌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내향성과 외향성을 예시로 들어보면 성격 연구 분야에서 가장 잘 알려진 학자 중 한 명인 한스 아이젠크는 내성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 피질 각성 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대뇌 피질을 나타낸 건데 가장 겉부분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피질 각성이 의미하는 게 대뇌 피질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내성적인 사람은 자극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반면에 외향적인 사람은 더 자주 흥분하고 싶어 하면서 이러한 성향을 중심으로 성격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향적인 사람보다 외향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겉부분이 훨씬 더 활발하게 뇌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외향적인 사람은 의사결정 영역인 안화 전두 피질의 활동이 더 활발한데 이 영역들의 활동 증가로 더 활발해지고 결정을 자주 내리며 이런 행동이 외향적으로 행동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향형, 외향형은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나타나 있는 그림이 뭔가 싶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이 의 뇌에서 일어나는 활동들을 이야기는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상황에 대처할 때 이런 식의 뇌의 반응을 나타내요. 근데 뇌 자극이 파란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순으로 나타를 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이제 파란색이 되는 부분, 지금처럼 나타난 부분이랑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순으로 이제 활동이 점점 증가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뇌랑 MBTI랑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뇌랑 MBTI랑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물론 MBTI는 16가지 유형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랑 제 룸메 MBTI가 ENTP랑 ENFP예요. 제가 ENFP고 제 룸메가 ENTP입니다. 그래서 그 제 룸메랑 저 MBTI는 어떤 뇌 활동을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게 궁금해서 이거를 가져와 봤어요. 저 지금 뇌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엄청나게 화려하게 움직이고 있는 유형들을 크리스마스 트리 유형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혹은 NE 사용자들이라고 하는데, NE 사용자들은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특징적인 뇌 사용을 나타내요. 이 뇌는 일반적인 자극만 들어와도 모든 부분이 고전력 모드처럼 반응해요. 저희는 컴퓨터 보통 저전력 모드, 뭐 휴대폰도 저전력 모드 이렇게 사용하는데, 저희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이제 고전력 모드로 뇌에 있는 풀 에너지를 다 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와 고양이라는 문장을 들을 때 어떤 유형은 듣는 것에 집중해서 T3 영역이 반응하고 어떤 영역은 에너지를 떠올리며 O1 부분이 반응을 하고 어떤 유형은 감각을 떠올려서 C3 영역에 반응을 해요. 근데 이 모든 부분이 동시에 반응하는 것이 NE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NE 유형들을 크리스마스 트리 유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유형은 개와 고양이를 들으면 개와 고양이에서 그 둘의 관계와 동물이 만약에 글을 쓴다면 둘은 어떤 차이를 나타낼까라는 결론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뭔가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진짜 끝에 끝부분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제 룸메랑 말이 잘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 유형은 모든 상황에 유연한 반면에 뇌의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거에 또 막 스파크 튀기면서 집중을 했다가 금방 시들해지고 또 한 가지를 봤을 때 막 집중력 있게 하다가 금방 시들해지고 이런 식으로 뭔가에 쉽게 질려하는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뇌의 모든 부분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반짝반짝 움직이죠. 끝없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이 각 부분을 보면은 각 부분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뇌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여기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링크를 하나 걸어놨는데 이분이 MBTI 유형별 뇌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ENTP랑 ENFP만 가지고 왔다고 속상해 하실까봐 이걸 넣어놨으니까 본인의 MBTI에 맞게 한번 내 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이런 식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론 뇌과학자가 되려고 사실 중학교 때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 책을 통해서 약간 내가 옛날에 뇌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뇌가 굉장히 정밀하면서도 그 능력이 아직까지 전부 다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매력을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우리도 뭔가 뇌의 이 능력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엄청난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하면서 이번 PPT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